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출퇴근길인지 집에서 쉬면서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김태수는 언제나처럼 7시 30분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건설회사 사무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22년간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답게 익숙했죠. 그런데 책상에 앉자마자 부장이 다가와 태수 차장, 잠깐 회의실로 오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부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태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인사팀장이 서류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오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인사팀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태수의 이름이 올랐다고 통보했어요. 태수는 귀가 멍해지며 제가요? 22년을 일했는데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습니다.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에요. 부장이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 말이 태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약 3억 원 정도이며 2주 안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라는 통보였어요. 거부하면 일반 권고사직으로 전환되어 조건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압박도 있었죠. 태수는 멍한 상태로 회의실을 나와 자기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고 모두가 이미 소문을 들은 듯 했어요. 점심시간에 같은 부서 박영식 과장이 다가와 힘내세요. 형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그의 눈빛에서 동정보다는 안도감을 읽었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현관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 현주가 일찍 왔네요. 저녁 준비할게요라고 밝게 웃었지만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었고 고3인 아들 민주는 방에서 공부 중이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현주가 물었지만 태수는 아니, 별일 없어라고 둘러댔습니다. 밤 11시 태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퇴직금 운용 방법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블로그와 카페 글을 읽다가 주식 투자로 목돈 불리기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3억으로 1년 안에 5억 만들기 가능하다는 글을 보며 태수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출근하자마자 인사팀을 찾아갔어요. 명예퇴직 수락하겠습니다. 인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넸고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2주간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 태수는 후배에게 업무를 넘겼지만 마음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마지막 출근일 소규모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부서원들이 모여 건배를 외쳤지만 태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술잔을 비웠어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동료들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고 태수는 22년 회사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서며 뒤돌아본 태수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퇴직 후 일주일 동안 태수는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출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현주는 이제 좀 쉬면서 다음 계획 세워요라고 말했지만 태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수는 노트북을 켜고 주식 관련 카페에 가입했어요. 직장인 재테크 성공 사례라는 게시판에는 수익 인증 글이 가득했습니다. 퇴직금 2억으로 1년 만에 5억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조회수 1만을 넘겼어요.
댓글창에는 저도 따라했는데 대박 났어요 라는 반응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글을 쓴 강철민이라는 아이디에게 쪽지를 보냈어요. 다음날 강철민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요즘 중소형 IT주가 대세입니다. 제가 보는 종목 하나 알려드릴게요. 태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가 추천한 어전자라는 회사를 검색했어요. 차트를 보니 최근 한 달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고 커뮤니티에서도 호평이 많았습니다. 여보, 주식 좀 해볼까 해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현주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식은 위험하지 않아요? 퇴직금 소중한 건데. 하지만 태수는 조금만 5천만 원만 해볼게요. 금방 불려서 빼올 거예요 라고 설득했어요. 증권 계좌를 개설한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5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어전자 주식을 매수하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첫날 2%가 올랐고 일주일 후에는 15%의 수익이 났습니다. 봐요. 벌써 750만 원 벌었어요. 태수는 현주에게 자랑스럽게 수익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2주 후 갑자기 악재가 터졌습니다. 어전자가 분식회계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주가는 하루 만에 20%가 폭락했고 태수의 계좌는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아니, 이럴 리가. 태수는 모니터 앞에서 멍하니 앉아 떨어지는 차트만 바라봤어요. 강철민에게 연락했지만 저도 손해봤어요. 빨리 손절하세요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손절할 수 없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를 거야. 그는 오히려 추가로 1억 원을 입금해 물타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주가는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태수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으로 주식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잠들기 전에도 차트만 들여다봤어요. 현주가 그만 좀 봐요. 밥도 제대로 안 먹잖아요 라고 걱정했지만 태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태수의 계좌 잔고는 6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증발한 거예요. 현주는 통장을 확인하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퇴직금을 다 날렸잖아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고 태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금방 만회할게요. 태수의 사과는 공허했고 현주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현주는 대형마트 계산대 일자리 광고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들 민주는 아빠, 나 학원 그만둘게요. 독학으로도 충분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어요. 현주가 문을 두드려도 대답하지 않았고 민주는 아버지를 마주치지 않으려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식탁에는 더 이상 대화가 없었고 태순의 집은 조용한 냉기만 흘렀어요. 태순은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이 가족을 망쳤구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현주가 마트에서 퇴근하며 할인 반찬을 몇 개 사왔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식탁에 반찬을 놓고 밥 먹어요라고 짧게 말했어요. 태수는 방문을 열고 나와 식탁에 앉았지만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들릴 뿐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민준이 방에서 나와 밥을 뜨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대학 안 갈 수도 있어. 그 말에 현주의 손이 멈췄고 태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대학인데.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민주는 대답 대신 밥만 먹었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에 이 집이 망가졌어요. 현주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22년 다닌 회사 나온 것도 억울한데 퇴직금까지 날려버리고 이제 우리 어떻게 살라고요? 현주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태수는 입을 열었다 다시 닫았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고 미안하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만하세요. 민준이 차갑게 한마디를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쾅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현주는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어요.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집 안보다는 나았어요.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동네 공원 벤치에 앉게 되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홀로 앉아 있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태수는 고개를 감싸쥐고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을 위해 빨리 돈을 불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는데 결과는 최악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자정이 넘었지만 태수는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공원을 나와 골목길을 걷는데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새벽 시장 입구였고 벌써 몇몇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고 있었어요. 태수는 무의식 중에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과일 노점에서 나이 지긋한 주인이 박스를 열고 과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아저씨, 이렇게 일찍 여세요? 태수가 물었고 주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벽 4시에 산지에서 도착한 거예요. 신선할 때 팔아야죠. 과일에서 달콤한 향기가 풍겼고 태수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복숭아 한 박스 주세요. 태수는 지갑을 꺼내 5만 원을 건넸습니다. 무거운 복숭아 박스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어요. 태수는 부엌으로 가서 복숭아를 하나하나 씻고 깎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향이 주방 가득 퍼졌고 그는 정성스럽게 접시에 담았어요. 식탁에 복숭아 접시를 놓고 태수는 방으로 들어가 잠든 현주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방문 틈으로도 작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제 다시 시작할게. 태수는 작게 중얼거리고 거실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일찍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산지 직송 과일 유통을 검색하고 여러 블로그와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농산물 도매시장 시스템, 과일 보관법, 유통마진 구조까지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이거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 있어. 태수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어요. 전라도 과일 도매상 리스트를 찾아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첫 번째로 최 사장 과일 도매라는 곳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소량 거래 가능할까요? 전화 너머로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초보는 안 받아요. 끊으세요. 전화는 뚝 끊겼지만 태수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금요일 새벽 5시 태수는 전라도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농산물 도매시장은 이미 활기로 가득했어요.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상인들의 호탕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태수는 메모해둔 주소를 보며 최 사장 과일 도매 간판을 찾아 걸었어요. 최 사장님 계십니까? 낡은 사무실 문을 열자 50대 중반의 다부진 남자가 전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은 태수를 힐끗 보더니 어제 전화한 사람이요? 라고 물었어요.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태수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초보가 이 장사 쉽게 봤어요? 과일은 하루만 지나도 상하는데. 최 사장은 차갑게 말하며
다시 전화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태수는 물러서지 않고 사무실 한 구석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최 사장이 밥이나 먹고 가요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시장 근처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왜 과일 장사 하려고요? 최 사장이 물었고 태수는 솔직하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어요. 명예퇴직, 주식 실패, 무너진 가족 이야기를 듣던 최 사장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알았어요. 그 각오면 한번 해볼 만하겠네. 근데 소량은 마진이 별로 안 나요. 괜찮습니다. 작게라도 시작하고 싶습니다. 태수의 진심이 통했는지 최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로 돌아온 태수는 남은 돈 6천만 원을 정리했습니다. 중고차 사이트에서 소형 냉장탑차를 찾아 1천만 원에 구입했어요. 낡았지만 엔진은 튼튼했고 과일 운송에는 충분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태수는 탑차를 몰고 다시 전라도로 향했어요. 최 사장은 신선한 복숭아와 포도 500만 원어치를 준비해뒀습니다. 이거 팔면 150만 원 정도 남을 거예요. 배송 잘하고 과일 상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태수는 과일 박스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차에 실었어요. 새벽 2시에 출발해 서울에 도착하니 오전 6시였습니다. 태수는 동네 재래시장 입구에 손수레를 펴고 과일을 진열했어요. 산지 직송 신선과일입니다. 태수는 처음으로 외쳐봤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은 태수의 노점을 힐끗 보고 지나쳤어요. 이게 정말 산지 직송이에요? 마트가 더 싸던데. 한 아주머니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고 태수는 직접 가져온 겁니다. 맛보세요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어요. 오전 내내 지나가는 사람만 구경했을 뿐 손님은 없었습니다. 정오가 되어서야 한 할머니가 복숭아 3개만 주세요라며 10,000원을 건넸어요. 태수는 감사한 마음에 2개를 더 덤으로 드렸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까지 매출은 고작 3만 원, 태수는 좌절감에 빠졌어요. 그때 반찬가게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복숭아 하나 맛봐도 돼요? 태수는 얼마든지요라며 가장 큰 복숭아를 건넸어요. 그녀는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거 진짜 달다.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전라도에서 직접 가져왔습니다. 태수가 대답하자 그녀는 나 여기서 반찬가게 하는 장미숙이에요. 복숭아 5kg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장미숙은 5만 원을 건네며 내일도 오시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네, 매일 나올 겁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장미숙은 환하게 웃으며 돌아갔어요. 첫날 매출 8만 원, 적은 금액이었지만 태수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수는 처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다녀왔어요. 태수가 말하자 현주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과일 장사 시작했어요. 오늘 8만 원 벌었어요. 태수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식탁에 놓았어요. 현주는 아무 말 없이 그 돈을 바라보다가 내일도 나가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매일 나갈 겁니다. 이번엔 포기 안 해요. 태수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현주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태수의 노점에는 조금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숙이 주변 상인들에게 저기 과일 정말 달아요라고 소개해줬기 때문이에요. 하루 매출이 15만 원까지 올랐고 태수는 새벽마다 전라도를 왕복하며 신선한 과일을 날랐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민준이 방에서 나와 아빠 사진 좀 찍어도 돼요? 라고 물었어요. 민준은 태수의 노점과 과일을 스마트폰으로 찍었습니다.
SNS에 올릴 거예요. 요즘은 이런 게 홍보가 되거든요. 민주는 사진을 보정하고 해시태그 산지직송 해시태그 신성과일 해시태그 아버지 이재기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어요. 태수는 아들의 배려에 고맙다라고 말했고 민주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태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 맘카페에서 사진 봤어요. 과일 30만 원어치 배송 가능할까요? 태수는 깜짝 놀라 물론입니다. 주소 알려주세요라고 대답했어요. 첫 배송 주문이었고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문 내역을 메모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수는 최고 품질의 과일만 골라 정성스럽게 박스에 담았어요. 오전 10시 주문자의 집 앞에 도착한 태수는 직접 과일 박스를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선한 거 맞죠? 주문자는 30대 주부였고 태수는 오늘 새벽에 가져온 겁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그 주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복숭아 몇 개가 눌려서 상했어요. 환불해 주세요. 태수의 얼굴이 굳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태수는 서둘러 차를 몰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정말 박스 아래쪽 복숭아 3개가 눌려 있었어요. 전액 환불해드리고 새 과일로 다시 배송하겠습니다. 태수는 30만 원을 돌려주고 그날 저녁 새 과일 박스를 다시 가져다 줬습니다. 주부는 태수의 성의에 감동했는지 블로그에 후기 쓸게요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달 수익을 계산해 보니 마이너스 50만 원이었습니다. 환불과 재배송 비용이 예상보다 컸고 태수는 다시 무력감에 빠졌어요. 이러다 남은 돈마저 다 날리는 거 아닌가. 밤늦게 식탁에 앉은 태수는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현주가 부엌에서 나와 그 옆에 앉았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포장이 문제였으니까 방법을 바꿔보자고요. 현주는 노트북을 켜고 과일 포장법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세요. 완충제를 이렇게 넣고 아이스팩도 추가하면 되겠네요. 태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당신이 없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민준도 합류했습니다. 아빠, 완충제랑 아이스팩 인터넷으로 대량 주문했어요. 내일 도착해요. 민주는 유튜브에서 과일 포장 영상까지 찾아 보여줬어요. 새벽 4시 세 식구는 거실에 모여 과일 포장 연습을 했습니다. 박스 바닥에 완충제를 깔고 과일 사이사이에도 넣었어요. 일주일 후 배송 주문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한 포장으로 과일을 보냈고 고객에게서 과일 상태 완벽해요. 라는 메시지가 왔어요. 그 고객은 친구들에게도 추천했고 재주문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태수의 하루 매출은 30만 원까지 올랐고 일주일이면 200만 원 이상 벌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장미숙이 태수의 노점에 들렀습니다. 아저씨, 이제 장사 좀 되는 것 같네요. 매장 알아봐야 할 때 아니에요? 장미숙은 명함을 하나 꺼내며 여기 부동산 중개하는 친구 아들이에요. 연락해보세요 라고 말했어요. 태수는 명함을 받아들고 감사합니다. 사장님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명함에 적힌 안재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장 근처에 작은 매장 하나 찾고 있습니다. 안재현은 20대 후반의 젊은 공인중개사였고 내일 몇 군데 보여드릴게요라고 답했어요. 다음 날 일요일 태수는 안재현과 함께 시장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세 번째로 본 15평짜리 점포가 마음에 들었어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입니다. 안재현이 말했고 태수는 잠시 고민했어요. 저 사정이 있어서 조금 깎아주실 수 있을까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안재현은 건물주와 통화를 했습니다. 보증금 1,800에 해주신대요. 아저씨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건물주한테 말씀드렸어요. 태수는 감사한 마음에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여러 번 인사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과일 가게 사장님이 되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현주와 민준에게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매장 생겼어요. 다 같이 만들어가요. 현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민준은 축하해요. 아빠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세 식구는 오랜만에 함께 웃으며 저녁을 먹었어요. 매장 계약 후 일주일 동안 태순의 가족은 모두 인테리어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벽지를 바르고 선반을 설치하는 일을 전문가에게 맡기면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태수는 유튜브 영상을 보며 페인트 칠을 배웠고 현주는 간판 디자인을 직접 그렸습니다. 민주는 매장 SNS 계정을 만들고 오픈 홍보 게시물을 준비했어요. 간판 이름은 뭐로 할까요? 현주가 물었고 태수는 잠시 고민하다 김과일. 단순하고 기억하기 쉽게요라고 답했습니다. 간판 제작업체에 주문한 파란색 바탕에 간판이 도착했어요. 산지 직송 신성과일 김과일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수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드디어 시작이다라고 중얼거렸어요. 오픈 전날 밤 가족은 매장 청소를 마무리했습니다. 진열대를 닫고 과일을 하나하나 깨끗이 배치했어요. 내일 손님 많이 올까요? 현주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고 태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정이 넘어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피곤했지만 설레는 마음에 잠들지 못했어요. 금요일 아침 9시 김과일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입구에는 장미숙이 보내준 개업 화환이 놓여 있었고 향긋한 꽃향기가 났어요. 사장님, 오픈 축하드려요. 장미숙이 제일 먼저 찾아와 복숭아 한 박스를 샀습니다. 곧이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맘카페에서 본 주부들도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SNS에서 본 그 가게죠? 과일 정말 신선해 보여요. 한 주부가 포도와 수박을 골랐고 태수는 정성껏 포장해서 건넸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배송도 되죠? 네, 언제든 연락 주세요. 태수는 명함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후 3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전 직장 동료 박영식이었어요. 형님, 여기서 장사하신다는 소문 듣고 왔습니다. 박영식은 어색한 표정으로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어서 와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태수는 담담하게 말했고 박영식은 사과 한 봉지를 집어들었어요. 형님, 그때 일은 정말. 박영식이 말을 흐렸지만 태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덕분에 더 소중한 걸 찾았으니까요. 태수는 진심으로 웃었고 박영식은 민망한 듯 고개를 숙이며 나갔어요. 현주가 마음 편해 보이네요 라고 말했고 태수는 이제 정말 괜찮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오픈 첫날 매출은 8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문을 닫고 정산을 하는데 태수의 손이 떨렸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 현주가 태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민주는 내일은 100만 원 목표예요라고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한 달 후 김과일은 이미 동네에서 소문난 가게가 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은 100만 원을 넘었고 배송 주문도 꾸준히 들어왔어요. 현주는 마트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매장 운영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편 가게에서 일하는 게 더 보람 있어요. 현주는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일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수능 성적표를 들고 왔습니다. 아빠, 나 대학 갈 수 있는 점수 나왔어요. 태수는 성적표를 보며 잘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나 대학 1년 미루고 싶어요. 가게 마케팅 제대로 배워서 키워보고 싶어요. 민준아, 대학은 지금 가야 해. 내 미래가 더 중요해. 태수가 말했지만 민준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게 더 많아요. 온라인 마케팅, 고객 관리, 경영까지. 이게 진짜 공부예요. 현주도 그래. 민준이가 원하면 그렇게 하자라고 거들었습니다. 태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고맙다라고 말했어요. 석 달 후 김과일은 월 매출 3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각종 비용을 빼고 순수익은 300만 원 정도였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가족이 함께 일하며 번 돈이라 더 값졌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살기에 충분해요. 현주가 말했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벽 5시 태수는 여전히 전라도 도매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최 사장은 이제 태수를 보면 우리 김 사장님 이라고 반갑게 맞아줬어요. 요즘 장사 잘 되죠? 다음 주에 귤 좋은 거 들어와요. 미리 예약해 둘까요? 네,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태수는 이제 도매상들과도 친해져서 좋은 물건을 먼저 받을 수 있었어요. 매장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아침 뉴스에서는 경기 불황과 실업률 증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나도 저 통계에 포함됐었지. 태수는 씁쓸하게 웃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 가족도 일도 다 있어. 태수는 핸들을 꽉 잡고 매장으로 향했어요. 추석 연휴 첫날 태수는 매장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끼리 시간 보내요. 현주가 제안했고 태수와 민준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세 사람은 오랜만에 차를 타고 시내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명절 분위기에 들떠 있었어요. 식당에 앉아 메뉴를 고르는데 현주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현주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태수는 순간 목이 메었지만 애써 웃으며 미안하고 고마워요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사과는 그만해요. 우리 앞만 보고 가요. 현주가 손을 꽉 쥐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식이 나오고 세 사람은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민준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아빠, 나 온라인 마케팅 자격증 따려고 공부 중이야. 다음 달에 시험 봐. 태수는 놀란 표정으로 언제 준비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밤에 틈틈이요. 유튜브 채널도 하나 만들려고요. 김과일 TV 어때요? 민준의 눈은 반짝였고 태수는 뿌듯한 마음에 잘하고 있어.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민준이는 정말 제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든든할 수가. 현주가 웃으며 말했고 민준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태수는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멈췄어요. 옛날에 민준이 어렸을 때 자주 사줬는데 오랜만에 먹을까? 세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들고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 벤치 기억나요? 주식으로 망하고 여기 와서 밤새 앉아 있었어요. 태수가 말하자 현주가 그때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라고 답했어요. 이제 그때 얘기도 편하게 할 수 있네요. 민준이 말했고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태수는 정말 행복하다고 중얼거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녁 거실에서 함께 TV를 켰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세 사람은 편안하게 웃고 떠들었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태수는 소파에 기대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주가 주방에서 과일을 깎아왔고 민주는 역시 우리 가게 과일이 최고라고 장난을 쳤어요. 다음 날 아침 태수는 6시에 일어나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연휴라 사람들이 많을 거라 예상하고 일찍 준비했어요. 과일을 진열하고 있는데 장미숙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처음 봤을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장미숙의 칭찬에 태수는 다 사장님 덕분입니다라고 인사했어요. 오후에 최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사장님, 다음 주에 귤 시즌 시작해요. 제주도 직송 좋은 거 들어오는데 먼저 연락드렸어요. 태수는 감사합니다, 사장님. 100박스 예약할게요라고 답했어요. 최 사장은 믿고 준비하죠. 김 사장님은 이제 우리 단골이니까라며 웃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수는 노트를 꺼내 귤 판매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겨울 귤 시즌 목표 월 매출 500만 원 순이익이라고 적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매 전략과 가격 책정까지 꼼꼼하게 메모했어요. 이번 겨울이 승부처야. 태수는 다짐하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녁 7시 현주와 민준이 매장에 도착했어요. 오늘 매출 어때요? 현주가 물었고 태수는 150만 원 넘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마감 정산을 하고 진열대를 정리했어요. 내일은 재고 정리하고 귤 들어오는 거 준비해야 해요. 태수가 말하자 민주는 귤 홍보 콘텐츠도 미리 만들게요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 불을 끄고 셔터를 내리는데 태수는 잠시 매장을 돌아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여보, 빨리 와요. 배고파요. 현주가 부르자 태수는 응, 간다라고 답하며 셔터를 완전히 내렸습니다. 차 안에서 집으로 가는 길, 세 사람은 내일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내년에는 온라인몰 제대로 만들어 볼까요? 민준이가 관리하면 잘할 것 같은데. 태수가 제안하자 민주는 이미 계획서 작성 중이에요라며 웃었습니다. 현주는 우리 민준이 정말 대단해라고 칭찬했어요. 아빠, 엄마도 있잖아요. 우리 셋이 함께니까 가능한 거죠. 민준의 말에 태수와 현주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는데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저 별들처럼 우리도 빛나고 있는 거겠죠? 태수가 중얼거리자 현주가 당연하죠. 우리 가족이 제일 빛나요라고 답했어요. 세 사람은 손을 잡고 함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세 사람을 맞이했고 집 안에는 평화로운 공기가 흘렀어요. 1년이 흐른 어느 봄날, 김과일은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게가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민준이 운영하는 온라인몰 김과일 마켓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어요. 하루 평균 배송 주문이 20건을 넘었고 재구매율은 70%에 달했습니다. 태수는 새벽마다 도매시장을 다녀오지만 이제는 익숙한 일상이 되었어요. 민준의 SNS 팔로워는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과일 TV 유튜브 채널에는 과일 고르는 법, 보관법, 레시피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왔어요. 아빠, 이번 주 조회수 10만 넘었어요. 민준이 신나서 보고했고 태수는 우리 아들 대단하다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준은 이제 지역 맛집 인플루언서로도 활동하며 다른 가게들과 협업도 하고 있었어요. 현주는 단골 손님들과 완전히 친구가 되었습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는 매장에서 과일 시식회를 열었어요. 동네 주민들이 모여 제철 과일을 맛보고 수다를 떠는 시간이었죠. 사장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더 정감 있어졌어요. 한 단골 할머니가 말했고
현주는 환하게 웃으며 저도 감사해요라고 답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태수는 출근하던 습관을 바꿔 다른 길로 차를 몰았어요. 1년 전 명예퇴직을 당했던 옛 직장 건물 앞을 지나쳤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보던 태수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졌구나. 태수는 혼잣말을 하고는 핸들을 돌려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태수는 가족에게 내일 매장 쉬고 어디 갈까? 라고 제안했어요. 등산 어때요? 날씨도 좋은데. 현주의 제안에 민준도 좋아요. 라고 화답했습니다. 다음날 세 사람은 등산복을 입고 북한산으로 향했어요. 중턱까지 올라가며 땀을 흘리는 동안 태수는 가슴속 응어리가 다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상에 도착해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와, 경치 정말 좋다. 민준이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고 현주는 도시락을 꺼냈어요. 여보, 명예퇴직이 축복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현주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보면 새로운 시작이었네요. 민준이 말했고 세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하산 후 태수는 매장 근처 카페에 가족을 데려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앞에 두고 태수는 일기장을 꺼냈어요. 2026년 4월 15일. 가족과 등산. 오늘도 감사한 하루. 짧은 글이었지만 태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일기 쓰세요? 민준이 물었고 태수는 응, 요즘 행복한 날들을 기록하고 있어라고 답했어요. 저녁 무렵 단골 손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내일 딸 생일인데 과일 바구니 배송해 주실 수 있어요? 태수는 물론이죠. 새벽에 신선한 걸로 준비할게요라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수는 메모장에 주문 내역을 적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겠네요. 현주가 말했고 태수는 같이 가요. 우리 셋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에서는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세 사람은 편안하게 시청했어요. 이런 평범한 순간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 태수는 속으로 생각하며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주는 태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민주는 핸드폰으로 내일 올릴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밤 10시 잠자리에 들기 전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성공이지만 이게 진짜 행복이다. 태수는 혼잣말을 남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현주도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고 민준의 방에서는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눈을 감으며 태수는 지난 2년을 떠올렸습니다. 명예퇴직 통보를 받던 날, 주식으로 돈을 잃던 날, 가족과 다투던 날. 하지만 그 모든 아픔이 지금의 행복으로 이어졌어요. 내가 가진 게 이렇게 많았구나. 태수는 감사한 마음에 젖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태수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현주와 민준도 이미 일어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출발할까요? 태수가 말하자 현주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차에 타고 도매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현주가 말했고 민주는 당연하죠. 우리 가족이잖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태수는 핸들을 잡은 채 앞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차 안은 따뜻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도매시장에 도착하니 최 사장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김 사장님 가족, 오늘 딸기 정말 좋은 거 들어왔어요.
세 사람은 함께 시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과일 향기가 진동하는 시장 안에서 태수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이고 이게 진짜 행복이야. 태수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김과일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어요.